예, 시종일관 출발 전략입니다. 시장 전략과 함께 관심 종목까지 알아봅니다. 이기범 차장, 박현경 위원 두 분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이 차장님, 뭔가 조금 방향성을 틀려고는 하는데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시장 자체적인 수급만으로도 그러는데 그 수급에 대한 배경을 살펴봤더니 아직까지도 대외적으로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실례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누누이 나오는 그 시키스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3월 1일 날부터 이제 시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인데 지금 미국 의회가 16일부터 25일까지 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끝나고 나면 3일간의 결정을 내려야 돼서 그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불확실성이라고 그럴까요? 아직까지 그게 좀 잠재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말 24, 25일 날 있는 이탈리아 총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유럽 쪽에 대해서 긴축 정책으로 가느냐, 긴축 안 하려고 하느냐 좀 논란 이슈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국내 시장 특히 메이저들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상이 상당히 좀 위축되면서 좀 방향성을 가닥을 좀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무래도 좀 횡보 정세를 나타내는데 오히려 주가는 좀 선반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얘기가 시장에서 좀 빨리 나온다면은 지금 현재 이번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아니겠느냐 해서 오늘 서브 타이틀 변곡점 장세 속에서 증시 방향성 결정 요인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례로 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거래대금이 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전일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2조 8천억 정도 나와서 3년의 최저였습니다. 2008년 때 그때 이후로 지금 최저 나왔는데 실례로 지금 작년 같은 경우 평균 거래대금이 4조 8천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더라도 4조 대 위에서는 했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2조 8천억 거의 시장에서 관망장세였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르든 내리든 간에 거래대금이 좀 회복이 좀 되어야지 시장에서 좀 방향성을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지난주에 긴 연휴 중국 춘절이 끝나고 나서 중국 증시가 어제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방향이 어떻게 트는지에 대해서 국내 시장에도 좀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실례로 이제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은 춘절 이후에 이제 소비 심리 개선 기대감에서 보통 좀 상승적으로 좀 가닥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시장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시중에 돌고 있는 그 부동자금, 단기 부동자금이 지금 최대 666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에서 좀 고무적으로 본다면은 2월 달에도 금리를 4개월째 동결했습니다. 근데 이제 3월에 금리 인하 예정이 있다면은 부동자금이 다시 증시로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최근에 이제 파생 시장,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물 시장에서는 매매가 좀 뜸하고 선물 시장에서 일부 매매 가지고 좀 움직이는 장이 나타나는데요. 최근에 파생 옵션 시장에서 아이보리하고 내재 변동성이 있습니다. 내재 변동성이 지금 이 부분도 역사적 지금 최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지금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 13%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좀 쉽게 풀이해서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내재 변동성이 축소됐다. 그러면 확대될 때는 방향이 위든 아래든 나온다라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보게 되면은 이 네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좀 변곡점이다. 주말 그다음에 다음 주 초까지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향방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시장이 좀 관심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환율 부분도 엔달러든지 달러인이라든지 달러 원환율도 반드시 좀 체크해볼 필요 있겠고요. 그러면 현재 장세 속에서 지금 관심 업종을 어디로 좀 봐야 되느냐, 포커스를 어디로 맞춰야 되냐는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방향성이 나와야지 따라가는 말에 좀 올라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낙폭과대에서 좀 가야 되는데 상당히 시장이 좀 정체된 상황에서 종목 선택이 좀 어려운데요. 오히려 좀 어려울 때는 역발상을 좀 쉽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역시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로 좀 봤었는데 역시 경기 민감주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중국과 관련 화학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IT 실적이 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IT 쪽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IT 쪽에서는 반도체 관련 업종 최근에 그 디램 가격이 계속 반등을 주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하게 수급 보조와 기술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갖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화학업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발 경기가 회복 시에는 아무래도 화학제품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화학업종은 꾸준하게 중국과 밀접하게 좀 관심 가질 필요 있겠습니다. 역시 경기방어주는 통신, 그다음에 음식료, 유틸리티, 오늘 전일 움직였던 종목들 관심 위주로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상방적으로 틀어주길 좀 바랍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약간의 좀 조정이 나타난다면 누누이 말씀드렸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ETF 매매, 코덱스 인버스도 항상 포트에서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급과 귤석 분석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역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외국인들 현선물 매매 포지션이 상당히 좀 중요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뱅가드 물량은 계속 출회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현물 쪽에서 얼마만큼 상세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특히 최근에 파생시장에서 선물 매매입니다. 외국인들 누적 계약수가 지금 많이 매도 우위가 2만 계약 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만큼 장중에서 환매 여부가 나타나서 시장에서 상승 가닥을 잡는지 역시 체크할 필요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지금 기관 쪽에서 연계금이 소방수 역할을 톡톡 해주는데 오늘까지 현재 16거래일 순매수 나타나는데 연계금이 얼마만큼 계속 소방수 역할을 해주는지도 관심 가질 필요 있겠습니다. 역시 길쭉상으로 봐도 변곡점이라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어서요. 길적으로는 21선 지지 여부 1963포인트를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볼 필요 있겠고요. 오히려 밴드 상단으로 본다면은 2000포인트 돌파 여부, 오히려 증시에서 호재가 나타난다면은 올 1월 3일자였던 정고점 2042포인트까지는 시장에서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현경 의원님은 이제 신정부 출범 기대감에 따라서 코스닥 종목들 주목하자고 오늘 준비하셨네요. 뭐 결론은 약간 다르게 네. 끌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말씀드리면 거래소의 거래 대금이 뭐 3조 원을 밑돌면서 6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요. 미국 시장이 7주 연속 상승하면서 오를 대로 오른 데에다가 시장의 핵심 변수인 원외환율이 다시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관망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 늘 그렇지만 거래소가 쉬어가는 분위기를 연출을 할 때 코스닥 시장이나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다가 25일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코스닥 시장에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웠는데 그때 당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을 내세웠다면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당선 이전부터 중소기업을 중시하는 중소기업 친화형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 현 정부와는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현 정부보다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신정부의 정부 개편안에서 중소기업청의 기능이 강화되고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이 되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공약이 구체화되었고요. 전일 미래과학부 장관 후보가 지명이 되면서 이러한 기대감이 뭐 최고조에 이르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코스닥 시장에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던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이러한 정책은 두 가지 부분에서 나누어지는데요. 우선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과 또 하나는 새로운 산업, 즉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컨대 99년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IT 벤처를 육성하는 정책 또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이러한 방안 두 가지를 모두 제시를 했는데요. 그에 코스닥 시장이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을 했었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과 M&A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수많은 벤처기업들 특히 뭐 바이오와 엔터 쪽 종목들이 우회 상장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었던 것 기억을 하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적인 기대감은 당연하게도 경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뭐 아직 장관이 임명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또 후보로 지명이 됐을 뿐인데 인맥으로 관련된 종목이나 혹은 후보의 경력과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또 전일의 경우에도 수혜가 예상이 되는 테마군들이 강한 시세를 내주었는데 사실 구체적인 수혜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야말로 예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선은 새 내각에 대한 인사가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실제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구체적인 정책, 즉 어느 산업을 어떻게 육성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가 되어야지 구체적인 수혜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이나 대출 등으로 무분별하게 투자하시는 것은 자제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대중 정부 시절에 IT 벤처의 열풍이 결국은 거품의 붕괴로 끝났다라는 점,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의 바이오 엔터주들이 10년이 지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마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반드시 경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제의 경우에도 통신 장비주들이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었는데 정작 이 업계에서는 오히려 장관 지명 이후에 외산 장비들의 도입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실제 업계에서는 형성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 역시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 역시 새 정부의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과 함께 장기 박스권에 묶여있는 코스닥
시장이 박스권을 돌파하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될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테마주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는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혜 종목에 대한 전망을 맹신하지는 마시고요. 개인적으로는 문화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통신, 장비와 헬스케어 업종 등을 수혜주로 꼽고 있습니다.